나마스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지호입니다. 오늘은 제 6장 명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고요.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질의응답, 해설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제 6장 명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 6장 명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요.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첫 달에는 뭘 하고, 둘째 달에는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조하는 게,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을 몸에 익히고 습관이 되게 해라. 두 번째, 명상에 적합하게 앉아 있는 자세를 향상시켜라. 명상에 적합하게 앉아있는 자세는 편한 자세, 행운 자세, 그리고 성취 자세를 포함한 몇 가지다. 이 중 한 가지를 골라서 규칙적으로 수행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적절하게 잘 맞춰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의 지침과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한두 달 동안에는 편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에 집중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명상 자세는 안정적이고 편안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안정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고 머리, 목, 몸통을 곧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척추를 펴고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편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안정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상을 할 때 처음에는 오래 앉아 있을수록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엉덩이 밑에 담요나 블럭이나 너무 푹신한 거 말고 또 너무 딱딱하지 않은 중간 정도 되는 편안한 방석을 찾아서 좀 안정감 있게 엉덩이를 높여서 앉으면은 명상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에 기대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하지만 이후에는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익히도록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세들을 하면은 불편하죠. 고통스럽고. 우리가 처음에 요가원 가서 연꽃 자세 파드마사나로 앉아보세요. 또는 바르게 다리를 뻗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안 하던 자세라서 우리가 쓰지 않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어렵죠. 불편하고. 명상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차원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제일 먼저는 몸이 떨리고, 다음에는 땀이 나며 저리기도 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볼이나 눈 주위에 있는 예민한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길들여지려면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저항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사나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우리 몸이 머리에서 얘가 지금 뭐 하려 그러지? 다칠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굴하는 자세 파스시모타나 아사나를 했어요. 근데 아주 수련이 오래 하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제 한창 요가를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얼마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상체를 전굴하는 자세를 했을 때 처음에는 뒷다리하고 등, 또 허리 쪽이 많이 당길 수도 있죠. 이거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평상시에 이대로 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얘가 이렇게 몸을 사용하려 그러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런 신경의 감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신호를 보내줘요. 이런 감정의 감각에 의해서 이런 의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다가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면서 얘가 지금 이 부분을 이완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도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우리의 의식 전환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순간이 있듯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다 몸이 저항하는 거다. 하지만
그런 것 또한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속에 침이 마르고 고이는 것도 느낄 수 있대요. 그거는 과식을 했다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하답니다. 처음에는 15분, 20분 정도 짧게 명상하는 걸 권유하고요. 그 이후에 3일마다 3분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가를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권도 품새처럼 이렇게 자세들이 쭉 정해져 있는 아시탄가 요가를 할 때 똑같은 자세를 매일 수련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수행하다 보면 안 되는 자세들이 대기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수련이잖아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 앉아있을 때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조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넘기다 보면은 그 또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연습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의식의 흐름 주의 조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다들 선생님들 또는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동영상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는 명상 자세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실제로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죠. 아, 비슷하구나.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다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명상을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먼저 몸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눈은 살며시 감고 있는지, 윗니 아랫니가 살짝 닿아 있는지, 입은 다물었는지, 손은 무릎 위에 놓여져 있는지, 정수리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이 꼬리뼈를 지나 발끝까지 나의 의식들을 챙겨보는 연습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죠. 내는 나의 눈 미간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입안에도 너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턱하고 어깨, 목 쪽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가슴을 너무 내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슴, 배, 배꼽, 생식기, 골반 주변, 뭐 엉덩이, 허벅지, 무릎, 정강이, 이렇게 발목, 발등, 발가락까지 이렇게 의식을 한 번씩 챙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훑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5회에서 10회 정도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이렇게 뭐 시타하사나 또는 스카하사나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집중을 할 때 눈을 감고 천천히 이완을 하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 몸의 의식들을 챙기고 있을 때 어디 한 곳이 불편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주의를 모으고 집중을 해서 그 부위를 아프지 않고 이완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호흡을 통해서 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사실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현자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 전통적인 이 서적에 대해서도 의심할 여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해보고 아니면 그때 말씀하세요. 제 신조가 있습니다. 아님 말고 해보기 전에 말하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영적 수행들, 사다나라고 하죠. 이 모든 영적 수행들은 결국 마음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독특한 4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죠. 다들 지도자 하신 분들이나 조금
책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나스, 붓다, 암카라, 찢다. 이렇게 해서 낮은 단계의 마음, 그리고 고 높은 단계, 그리고 어떤 의식적인 마음,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쌓는 저장고라는 이렇게 마음의 단계별, 마음의 네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마음의 네 가지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내적인 것만 계속 또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외적인 거와의 어떤 조화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건강에 나쁜 음식이나 건전하지 않은 성행위 또는 불균형한 삶의 방식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결함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면 항상 못한 것만 못하니까 좀 적당하게 면역 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냥 정결한 마음, 그리고 너무 더럽지 않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수행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포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좀 잠깐 만지는데 잠을 잘못 잤나 봐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표현을 우리가 뭐 사과를 깎다가 손이 비어서 피가 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은 몸의 세포들은 어떤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듯이 이 상처 난 곳으로 다 몰려서 즉시 베인 곳의 피를 멈추게 하고 다른 세포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보게 되죠. 실제로 피가 멈추게 되죠. 각 사람의 면역 체계마다 다르지만 자가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자가적으로 치유를 하게 돼 있죠. 우리의 몸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몸속의 세포 활동이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더디게 돼서 실제로 작은 상처가 나거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것도 남들보다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내적인 마음, 외적인 마음 이거를 조화롭게 조율을 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이 나오죠. 우리 요가를 체계화한 파탄잘리의 아시탄가 요가 8단계에서는 지키면 좋다. 이건 꼭 지켜라. 그리고 몸을 움직여라. 그 다음에 호흡을 수련해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고 있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앞서서는 명상을 시작할 때 같은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내 자리가 앉아 있어야 되고 불편하도 좀 참으라고 했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수행을 해라. 그리고 의식의 흐름을 느껴라. 마음에 대한 인식 조절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수련을 하면 좋다. 그리고 세포들의 움직임은 이러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나와요. 우리 앞전에 네 가지 잘못된 호흡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얕은 숨, 헐떡거리는 숨, 그리고 거친 숨, 그리고 멈춰있는 숨. 그 네 가지를 잘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호흡을 잘 조절하려면 몸에 움직임이 없어야 하고 일단 몸에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허리를 곧게 세워서 머리, 목, 몸통이 똑바르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편안하고 부드럽게 숨을 쉴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수행의 범위를 넓혀서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푼 후에 가만히 앉아서 호흡법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근데 호흡법이 조금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호흡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 척추 맨 아래쪽부터 정수리까지 공기를 채우듯이 숨을 들이셔라. 또 반대로 정수리부터 척추 맨 아래까지 공기를 내보내듯이 숨을 쉬어라. 그렇게 하면 척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세 개의 줄기를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보다 보면 아주 미세한 내 몸속 척추로 흐르는 흐름을 알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전에 또 설명했던 나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척수, 척추를 따라서 큰 흐름 통로, 수shum나, 그리고 척추 기저 맨 아래서부터 꽈리를 틀면서 올라오는 이다와 핑갈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다와 핑갈라 왼쪽과 오른쪽에 호흡을 조절해야지 마음과 호흡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핑갈라 오른쪽은 좀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왼쪽의 이다는 조금 차갑게 몸을 시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척수를 따라 흐르는 제일 큰 강줄기, 에너지 통로를 깨우기 시작하려면은 마음을 집중해서 두 콧구멍 사이에 호흡의 흐름을 느끼라고 해요. 이것은 콧구멍 위쪽이나 코끝으로 시각적으로 그리면서 집중하라는 뜻이 아니고, 의식의 초점을 윗입술 바로 위에 위치한 양 콧구멍의 연결점에 두기 위해서래요. 여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의 초점을 이곳에 두면 콧구멍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해와 달의 결혼, 핑갈라와 이다의 결합인 산디아라고 부른다. 아침 저녁으로 두 콧구멍 바로 아래 윗입술 윗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쉽게 즐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명상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10분간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목표인 사마디에 거의 다다른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침묵하는 것이다. 이 침묵이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것이다. 이 침묵은 집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드러내 보여준다. 히말라야와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이 깊은 침묵의 경지를 즐기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고, 명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육체와 호흡, 마음을 초월한 곳에는 이 침묵이 있다. 침묵에서 평화와 행복, 지복이 퍼져나간다. 명상하는 사람은 이 침묵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상과 수행의 책은 다 읽었고요. 궁금한 점이나 또는 제가 꼭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제가 짧은 영상이나 글로 정리를 해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감사했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는 동안 공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평온한 밤 되세요. 나마스테. 하리옴 따스앗.